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마입니다. 오늘은 문의를 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께서 대출을 좀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상환 방식을 이용하는 게 이자를 가장 많이 아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자 지출을 가장 낮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어차피 제가 대출 상담사이니까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들 거의 대부분 대출이 필요해서 문의를 주신 건데, 본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이 상환 방식이 얼마나 조금이라도 본인한테 이자적인 면에서 이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자 지출이 많은 건지, 그 정도의 기본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늘은 바로 이 대출금 상환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거기에 이자 지출이 가장 적은 방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면, 잠시만요. 대출을 받게 되면 상환하는 방식이 세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 만기 일시 상환. 두 번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세 번째,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이 방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기 일시는 뭐냐? 만기 일시는 이자만 납부하는, 만기가 되기 전까지 이자만 계속해서 납부해요. 그러고 나서 만기가 되면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달 상환 금액은 굉장히 적죠. 하지만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되니까 만기일이 되면 굉장히 큰 목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원리금 균등. 이건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도 원금 플러스 이자예요.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그래프로 살짝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그래프고, 원리금 균등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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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자,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가 상환 금액이에요. 상환 금액. 이게 상환 1. 첫 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필요 없어요. 끝날 때까지 납부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다면 이 중에서 이자가 어느 정도냐? 이게 참 재밌는 게, 이자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가 이자, 위에가 원금. 자, 첫 달에는 이자가 이렇게 많아요. 원금은 이게, 두 번째 달도 이렇게 많아. 두 번째 원금은 이게 첫 달보다 조금 늘었네. 마지막 달에 볼게요. 이자가 이자는 이거밖에 없어. 이제 원금이 우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선택하게 되면 거의 본인이 상환 기간의 한 절반 정도 납부하잖아요. 그럼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5년 계약, 60개월로 계약해가지고 30개월을 납부했어. 딱 절반 납부했어. 그러면 1,000만 원을 썼으니까 이제 한 500 남았겠다 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 딱 물어봐. 내 고임 현재 남아있는 원금은 700만 원이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그쪽 됩니다. 대략. 이게 뭔 소리야? 나 지금까지 절반이나 냈는데 왜 원금이 절반이 넘게 남어?
이게 바로 원리금 균등분할. 원금하고 이자를 매달 상환 금액에 딱 맞춰버려요. 동일하게. 그래가지고 첫 달에는 이자만. 중도 상환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손해보는 것 같지. 한 중간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점점 원금이 많아져. 납부 애들 원금이. 이자가 줄어들고 왠지 돈 아까운 생각이 들어버려. 이거 상환하면 내가 꼭 손해보는 느낌 같지. 이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황이에요. 자, 그럼 원금 균등분할 상황은 뭐냐?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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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너무 많이 줄었나? 자, 봐. 여기서 아이고, 어째 안 나온대,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표가 이상해지는데. 이거 제가 잘 못 그려서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는 원금. 원금을 이걸 좀 크게 그려야 되는데 좀 멍청하게 그렸네 제가. 원금은 항상 동일해요. 매달 납입해야 되는 원금은 동일해요. 이자는 점점 줄어들어요. 왜 그러느냐? 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렸어요. 첫 달에 내가 원금을 30만 원 냈어. 그러면 다음 달에 얼마가 남죠?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을 냈어요. 나누기 60개월. 5년으로 상환했으니까, 상환 계약했으니까 60개월로 나눠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나눈 금액을 매달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원금을 똑같이 적용을 해요. 자, 그러면 첫 달에는 이 원금이 1,000만 원이 전액 다 남아있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에 대한 원금이, 이자가 이대로 납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달에는 이 원금은 상환을 했잖아요. 그죠? 상환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 원금만 남아있죠. 그래서 이 나머지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내는 거고, 또 이거 상환했으면 이게 없어서 이 나머지 원금. 그러니까 점점 이자는 이렇게 줄어들죠. 얘하고는 틀리죠. 얘는 원금이 가면 갈수록 원금이 이렇게 커져요. 그러니까 원금을 쪼갠 게 아니라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 기간에 맞춰서 쪼개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누구 진짜 머리 좋은 사람한테서 나온 건데, 금융사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상환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익이 굉장히 많거든요. 고객들한테는 이자를 많이 납부 안 하는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하고. 이것은 정부 지원, 만기일시는 은행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것은 원리금 균등은 이금융권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원금 균등 분할은 정부 지원 자금에서 많이 이용을 해요. 정부 지원 자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상품으로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욕먹을 소리를 조금이라도 덜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했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연 10%에 이용을 했다 쳐요. 세 가지 상품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월 납입금. 만기일시는 월 얼마나 납입을 하느냐? 83,333원. 이자밖에 안 내니까. 이거밖에 안 내요.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은 얼마나 되느냐? 21만 2,470원.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납부하죠. 자, 그러면 원금 균등은
25만 원. 근데 이건 좀 틀려요. 이래. 60회는 16만 8,056원. 자, 원금 변동은 왜 이렇게 틀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금 변동은 점점 줄어든다고 했죠. 원금은 그대로고 이자가 점점, 왜? 원금을 매달 냈으니까 원금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달에는 1,000만 원에 대한 연 10%가 적용돼 가지고 25만 원이 적용되는데, 두 번째 달에는 이 금액에서 1, 2천 원 빠져요. 세 번째도 또 1, 2천 원 빠지고, 네 번째도 1, 2천 원 빠지고, 계속 이렇게 1천 원씩 계속 하차마다 줄어들어서 마지막 회차에는 16만 8,056원이 됩니다. 납입 금액이.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고, 이건 처음부터 마지막 전 회차까지는 똑같고, 마지막 달에는 원금하고 같이 납부해야 되고. 그죠? 자, 그러면 단순히 착각하는 게 이거죠. 납입 금액에서. 이건 83,000원밖에 안 된대. 이것도 20얼마씩이나 되네. 이게 이자가 제일로 낮은 거 아니야? 라고 계산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자, 이걸 5년 아까 제가 납부를 했다고 할 경우가 있죠. 5년간 총 납입한 이자를 계산해 볼게요. 500만 원이에요. 5년간. 1,000만 원을 연 10%. 연 10%면 1,000만 원에 대한 10%면 100만 원이잖아요. 5년 동안 납입하니까. 총 이자가 500만 원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5년이니까. 그러면 원리금 균등이란 이건 얼마일까? 274만 8,227원. 세상에. 거의 절반 수준이야.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금 균등. 얘는 얼마일까? 54만 1,667원. 딱 이건 50%네요. 가장 낮다는 거죠. 원금 균등 분할 상한이. 원금 균등입니다. 이건 원리금, 원금하고 이자하고 균등하게 분할한다는 뜻이고, 이건 원금만 균등하게 분할한다는 그런 뜻이 돼요. 이제 답 나왔죠? 이렇게 된다면 이자가 어디가 가장 낮죠? 바로 이거잖아요. 총 이자가 가장 낮은 거. 매직이 없나?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기일시는 은행에서 가장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 원리금 균등은 이금융권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고, 원금 균등은 정부지원 자금에서 많이 취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은행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은행이 금리가 높죠. 이건 10%로 일괄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금융권보다는 은행이 훨씬 더 낮은 이자가 적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연 10%가 아닌 더 낮은 금리로 적용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자는 좀 더 줄어들겠지만, 같은 금리로 보면 이자는 거의 2배 가까이 더 내는 게, 납부하는 게 바로 만기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착각을 하시면 돼요. 은행 상품이 이자가 낮고 좋긴 해요, 분명히. 근데 만약 이금융권에서 10%짜리 이용한다면 은행에서는 5%짜리 이용해야지 이자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은행에서 5%짜리 이용은 가능하지만 이금융권에서 10%짜리 이용은 거의 불가능하죠. 보통 10% 중반. 그렇기 때문에 뭐 평균적으로는 이금융권에서 이자가 더 높으니까 이자 지출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바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럼 꼭 만기일시로 해야 돼요? 아니죠. 그럴 필요 없죠. 만기일시 되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납부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지금 만기일시로 쓸 때 500이지만 원리금 균등을 하면 총 납입 금액이 이거하고 똑같게 되겠죠. 274만 원. 그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이자 많이 내네 생각하는데 제가 10%로 지금 계산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5%라면 원리금 균등으로 은행에서 납부하게 된다면 얼마입니까? 39만 4천. 아니, 맞나요? 39만 4천 뭐 113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납부하고자 하는 상환 방식이 어떤 상환 방식 이자가 가장 적게 내는 거냐 생각하신다면 항상 원금 균등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금융사 상품 중에는 원금 균등이 거의 없어요. 취급하는 곳이. 대신에 원리금 균등은 취급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할 때 고객님 1,000만 원 만기 일시로 이용하시면 한 달에 이자 뭐 8만 얼마 이렇게 됩니다. 이 얘기 듣지 마시고 만기 일시가 아닌 원리금 균등 분할로 했을 때는 얼마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나아요. 당연히 이보다 월 납입 금액은 이렇게 더 높아지긴 하지만 총 납입하는 이자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기일시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납부하더라도 충분히 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원리금 균등을 이용하는 게 맞고, 지금 생활이 많이 좀 쪼들리고 지출을 어떻게 해서든 지금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차라리 저는 이자를 더 납부하더라도 만기일시를 이용하시라고 합니다. 어정쩡하게 이거 이용했다가 연체해버리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부분은 잘 체크하시고, 다만 오늘 대출금 상환 방식 중에 이자 지출이 가장 적은 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에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는 거 1번, 2번, 3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출금 상환 방식 중에 어떤 상환 방식이 이자가 가장 적게 납부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